이번 영상은 제가 22년간 그림을 그리고 배우면서 후회했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려보려 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림을 잘 늘고 즐길 수 있도록 제 시행착오를 말씀드려 볼 테니 저와 같은 후회를 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오일 파스텔 그림 그리는 하스텔입니다. 클로드 모네의 수련을 그려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떻게 그림을 그려왔는지부터 말씀을 드려봐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미술학원을 5살 때부터 다녔다는데 그때 처음 다녔던 미술학원에서 뭘 배웠는지 이런 건 잘 기억이 나진 않고요. 두 번째 미술학원은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습니다. 그 미술학원에서는 소묘, 수채화를 위주로 했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꽤 오래 다녔는데요. 그러다가 디자인과를 목표로 해서 입시미술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대학에 진학을 한 후에 점점 그림을 안 그리게 되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그림을 거의 취미로도 안 그리게 되고 꽤 긴 공백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취미를 다시 가져봐야겠다 생각하고 그림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요. 오히려 어렸을 때 그렇게 길게 오랫동안 그림을 그렸었던 때보다 다시 그림을 시작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재밌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취미로 그림을 그리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 그림 그리는 기간을 통틀어서 제가 가장 후회됐던 5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저는 좀 잘못된 그림에 대한 강박 같은 게 있었어요. 사실적으로 그려야 된다는 그런 틀에 박혀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두 번째 다녔던 미술학원에서 실제 물체를 보고 그리는 걸 먼저 배웠어요. 이 눈앞에 물체가 있으니까 이 물체랑 똑같이 그려야겠다에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물체가 정답으로 느껴지는 거죠. 클수록 눈은 점점 높아지는데 제 손이 안 따라와주는 그런 걸 계속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그림을 배웠는데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바보 같았던 게 사람이 AI도 아닌데 똑같이 그리려고만 애를 썼더라고요. 그림의 매력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닌데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제가 그리고 있는 이 작품이 클로드 모네의 작품인데요. 이 모네는 고 세잔과 같이 인상파 화가예요. 이 화가들이 미술을 많이 접해보지 못한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거나 그 작품들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 인상파 화가들이 등장하기 전에는 되게 사실적으로 붓질도 굉장히 세밀하게 형태도 정확하게 고유의 색을 사용해서 표현하려 했다고 해요. 근데 그런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하고 좀 더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했던 게 이 인상주의 화풍의 그림들이고 이 인상파 화가들의 그림을 보면 형태도 뚜렷하지 않고 붓질도 아주 잘 보이고 그 사물의 고유 색상보다는 작가의 시선에서 보이는 색감을 표현하려 한 작품들이 인상파 화가들 작품들인데요. 사진 같은 그림들보다 훨씬 매력이 있고 오늘날까지도 많이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작품들이 이 인상파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작품들이 똑같이 그려서 아름다운 게 아니고 좀 다르게 그려서 아름답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기계처럼 똑같이 그리는 재능이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똑같이 해보려다 슬럼프가 오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좀 다른 작품들도 많이 보고 내 눈을 더 넓히고 내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작업을 어렸을 때부터 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후회가 있어요. 저는 너무 안에 틀어박혀서 그림을 그렸어요.
또 그 인상파 중에 화가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화가가 있죠. 고흐. 그 고흐가 진짜 독창적인 화풍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흐는 독학을 했지만 다른 작품들도 많이 모작을 하고 색채나 기법에 대한 연구도 많이 했다고 해요. 근데 저는 그냥 미술학원에 가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냥 사물과 내 종이만 보고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다른 작품들도 좀 많이 보시고 내 취향을 찾아가는 그런 것들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요즘에는 핀터레스트 같이 그런 사진이나 그림을 좀 편하게 저장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많잖아요. 사진이나 그림들을 모아보다 보면 거기에 공통점이 생겨요. 내 취향이 그렇게 찾아지는 거고 그게 점점 보여서 내가 이제 그림으로 표현할 때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다만 거기서 주의할 점은 잘된 그림들을 보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러면서 자책하는 건 좋을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게 내가 비교했던 그림이 얼마나 시간이 들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배웠고 어떤 기술 같은 게 들었을지, 이게 나랑 다를 텐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나보다 좋은 점이 있으면 그 점을 얻어가려고 해야지, 비교하는 건 내가 그림 그리는데 전혀 좋을 게 없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을 움직였는지, 어떻게 그렸을지 이런 연구도 해보고 가끔씩 따라도 그려보고 모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후에는 목표가 없었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 진로를 선택을 하잖아요. 순수 미술을 갈까 아니면 디자인과를 갈까 하다가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하고 디자인과를 선택을 했어요. 그렇게 입시미술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입시미술은 그 대학이라는 확고한 목적이 있으니까 엄청 열심히 그림에 정진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입시를 다 마치고 대학을 진학을 해서 대학 진학이라는 목표가 사라지니까 내가 그림을 그려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학에 다니면서 미술학원 강사를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술학원에서 연구작을 하는 거 아니면 대학생활에서 그림이 필요할 때 말고는 그림을 안 그리게 되고 내 목적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게 막막하더라고요. 막상 그렇게 목표가 없고 그림을 안 그렸던 기간들이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쉬워요. 그렇게 공백기가 한 5년 정도 있었고 그리고 나서 그림을 다시 시작하니까 손이 다 굳어서 다시 리셋이 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게 부담스러워졌어요. 어렸을 때는 전지에도 그리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정도의 실력과 체력이 안 따라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림을 다시 시작할 때 작은 목표를 잡아보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스케치북 한 권을 채워보자 라는 목표를 잡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서는 내 방 안에 벽을 그림들로 채워보자 라는 목표를 2차적으로 잡았어요. 화가라는 거창한 목표를 세웠더니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결국엔 그림을 그리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는데 그냥 다시 시작할 때는 조그만한 목표를 세우자 하고 했더니 그림을 그리는데 훨씬 더 가볍고 즐거워지고 달성했을 때 뿌듯함이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거창한 목표보다는 이렇게 좀 작은 목표를 잡고 그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림을 그렸을 때 좋았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림이 제 친구였고 많은 위로와 즐거움을 줬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니까 그림을 그리기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좀 많이 빡센 첫 직장을 다녔었는데 12시 넘어서 퇴근은 기본이었고 회식 자리도 많고 위계질서도 강했던 곳이었는데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많이 혹사되면서 진짜 힘들었었어요. 그 회사를 그만두고 중간에 미술학원 선생님을 다시 한 적도 있었는데 선생님이라는 게 잘 맞긴 했지만 급여 차이가 좀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시 디자인해보자 하고 회사를 또 다시 다녔어요. 그 전 회사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여전히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여유가 생겼을 때 그림을 취미로 다시 시작을 해볼까 하고 다시 시작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미술을 할 때 솜이랑 수채화를 주로 했다고 했잖아요. 수채화가 컬러가 예쁜 게 장점이긴 한데 수채화는 좀 고치기가 힘든 것 때문에 굉장히 긴장하면서 그렸어요. 근데 이 오일 파스텔을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고쳐지고 좀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더라고요. 수채화 한번 그리려면 물 떠오고 물감 피고 이젤 피고 할 일이 많은데 오일 파스텔은 그냥 파스텔 딱 펴서 종이 한 장만 있으면 그릴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뭐 집안일이던 직장일이던 일을 하면서 취미 활동을 즐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오일 파스텔이었던 것 같고요. 저한테 맞는 재료가 오일 파스텔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오일 파스텔을 시작을 했고 잊어버렸던 그림에 대한 즐거움을 오일 파스텔이 찾아줘서 저는 그리는 시간이 되게 힐링되고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후에 5번째. 어렸을 때 그림을 배웠고 미술학원 선생님을 해봤다고 해서 그림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았던 게 후회가 됩니다. 뭐든 배움에는 끝이 없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거나 막히는 게 있으면 좀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좀 더 배워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야 됐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아서 점점 그림을 놓게 되었어요. 요즘에는 유튜브라는 좋은 채널이 있잖아요. 간단한 전자레인지 요리를 해먹을 때도 유튜브에 찾아보고 하면 훨씬 시행착오가 덜하니까 시간적으로나 결과적으로 훨씬 나아집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나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많은 분들의 노하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 벽에 가로막힐 때가 있잖아요. 저도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에 영상을 찾아보거나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을 하니까 제가 이전에 그림을 그냥 그렸을 때보다 훨씬 더 그림 실력이 향상되는 느낌을 근래에 받았어요. 책을 읽으면 그 사람이 겪은 시행착오와 인생의 팁들이 그 책에 담겨있기 때문에 한 번에 몇 년치의 지식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그림 영상이나 클래스도 그 작가의 그림을 그려왔던 과정들, 시행착오들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으니까 내가 그걸 참고를 하면 훨씬 더 그림 그리는데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림이 오래 그린다고 다가 아니더라고요. 물론 어느 정도의 기초는 쌓아두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림을 어렸을 때부터 안 그리셨던 분들이 혼자 잘 배우고 하면서 굉장히 단기간에 실력을 키우는 것도 봤습니다. 그 부분이 뭐 재능의 영역이 아니냐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야든 얼마나 잘 배우고 시간을 효율적으로 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잘하고 못하고가 달라지잖아요. 그게 아무리 취미로 한다고 해도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향이 맞을까 싶을 때 그렇게 계속 찾아보고 배워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 게 좋고요. 내가 발전되는 모습을 보면 그림을 그리는 걸 좀 더 즐길 수 있고 재밌게 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제 이야기들을 들어도 막상 처음 그림을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림을 시작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제가 유튜브를 통해 기초 영상들이나 오일 파스텔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추가로 오일 파스텔로 그리는 명화 온라인 클래스를 하고 있어요. 좀 쉬운 작품들부터 모작을 해보면서 명화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일 파스텔 기초와 다양한 기법들을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클래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럼 다음 그림으로 뵙겠습니다.